각 국가마다 이민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인구가 그 나라의 경제와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는 노동력이 있어야 생산성이 활발해지고 임금을 받아서 소비도 하고, 그런 소비자들이 있어야 다양한 상권들이 들어서죠. 제가 사는 곳은 아직도 마라탕이 없어요. 또 인구가 많을수록 납세자도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잘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캐나다를 보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끝나고 크게 까다로운 조건 없이 이민을 많이 받은 나라 중 하나인데, 지금 현재 거의 인도, 중국이라고 합니다. 너무 받아버리니까 자국민들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안 그래도 고물가 시대에 이 이민을 받음으로 인해서 좋아진 것보다 안 좋아진 게 더 많아서 상황이 더 어려졌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구걸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등 결국 캐나다 트리도 총리가 지지율 하루 치닫고 결국 사퇴까지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호주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입국이 많긴 했는데, 팬데믹 시즌은 자유당의 스콧 모리슨 정부였고, 팬데믹 끝나자마자 노동당 알바니지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팬데믹 당시에 스콧 모리슨이 똥발언해가지고 워킹이나 유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케어할 수 없다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고기 뷔페에 돈 내고 들어갔는데 고기 없으니까 나가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당시에 댓글로 어떤 분이 어느 나라든 자국민을 먼저 챙기는 게 맞다, 그 말도 맞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호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학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된 나라고, 임시 비자자들도 세금 엄청나게 내죠. 어마어마한 학비와 비자 비용을 내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말이라도 좀 이쁘게 하면 되는데 필터 없는 발언으로 같은 정계 내에서도 욕을 많이 먹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다시는 호주 안 온다고 떠나버린 학생도 많았었고, 스폰 진행하다가 가게들 문 닫아가지고 비자가 떠버린 분들도 많았고, 아무튼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없었고, 유학 산업 망해간다, 여행 사업도 망해간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인력이 없어서 죽을 맛이다, 다른 지역에서 비행기 싹까지 대줄 테니까 날라와라 해가지고 직원 찾고, 그래서 입국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훨씬 더 컸거든요. 입국이 열리고 워킹, 학생 비자, 관광 비자까지 한 번에 싹 들어오니까 주택 문제가 생겼고, 야당인 자유당에서 이걸 엄청 부각시켜가지고 알바니지 정부를 엄청 까는 느낌이었어요. 스콧 모리슨 정부 때 영주권 주는 수는 내내 16만 명이었습니다. 189 비자 받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러다가 입국 봉쇄가 풀렸고 알바니지 정부가 들어서면서 영주권 쿼타는 19만 5천 명으로 뛰었고, 그 다음에 19만 명, 올해 18만 5천 명을 받는다고 했죠. 이 쿼타를 예산안, 그러니까 호주의 재정을 얼마를 어떻게 쓰겠다 하는 예산안 발표를 5월 중순쯤에 한단 말이에요. 이 영주권 쿼타도 그때 같이 발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2025년, 2026년 영주권을 얼마나 주겠냐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5월에 총선도 있을 예정이라는 겁니다. 호주도 총리가 연임을 할 수 있어서 알바니지가 연임을 할 것이냐, 피터 더튼이라는 자유당 대표가 총리가 될 것이냐 하는 싸움인데, 현재 당 지지율은 삐까삐까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당 대표들의 지지율을 보면은 피터 더튼이 조금 앞서고 알바니지가 이걸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피터 더튼은 어떤 사람이냐, 일단 자유당이에요. 자유당은 이민에 대해서 관대한 적이 없습니다. 백호주의 성향이 강한 당이라는 칼럼이나 기사도 좀 많이 봤고요. 행보도 좀 그렇고. 피터 더튼은 강경 보수파입니다. 작년 5월 예산안 발표 때 영주권 쿼타 18만 5천 명을 받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그때 피터 더튼이 내년에 자유당이 총선에서 이기게 되면 첫 2년 동안 영주 이민 프로그램을 18만 5천 명에서 14만 명으로 줄여서 받겠다, 25%를 줄이겠다, 그리고 4년차부터 16만 명으로 다시 늘리겠다 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은 주택 10만 채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 집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국민들에게 사탕을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랬다가 작년 11월 말에 선거 전에는 순 이민 목표를 정하지 않을 것이다, 올해 총선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때 경제적 상황을 한번 볼 것이다 라고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고 끝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탕을 던지고 나서 지금 현실 파악을 조금씩 해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었던 건지, 아니면 지지율을 일단 높이고 말을 바꿔서 국민들을 적응시켜 나가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번복한 걸 보고 여당은 피터 더튼은 총선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다,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도 않는다, 막 기사를 냅니다. 피터 더튼이 뒤늦게 말을 바꾼 것처럼 호주 경제 상황을 봐야 됩니다. 무조건 줄이면은 답이 없어요. 아니, 어느 나라가 이민을 좋아서 받겠습니까? 자국민끼리 으쌰으쌰 재밌게 살면 좋죠. 그런데 호주는 특히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이민을 안 받게 되면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경제가 돌아가는 톱니바퀴에 제동이 많이 걸립니다. 아무튼 기사들만 봐서는 속을 알 수는 없지만, 현재는 노동당이든 자유당이든 이민을 줄이려고 하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작년에 노동당에서 유학생 수를 27만 명으로 제한하자라는 법안을 발의했을 때 피터 더튼도 지지한다, 동의한다 라고 했다가 녹색당이랑 손잡고 반대표를 던져버렸잖아요. 왜 주택난을 유학생들에게 돌리냐면서. 실상은 알바니지 정부를 방해하기 위한 거였겠죠. 알바니지 정부가 인구를 못 줄이면은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니까. 알바니지 정부가 유학생 수를 8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걸 27만 명으로 줄이겠다라고 한 것도 유학생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구 이주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인데, 그게
그게 안 되니까 학생비자 심사기간을 엄청나게 늘려버리면서 지금 학생비자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죠. 학생비자 나왔다 그러면 박수치고 난리 나더라고요. 막. 자,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봅시다. 올해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들, 5월에 발표날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에 다른 것보다 영주권 쿼타가 몇 명이 발표가 날 것인가. 그런데 5월에 만약에 총선을 치르게 되고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 영주권 쿼타도 크게 조정이 될 수가 있다. 정권 유지가 되든 교체가 되든 영주권 수를 줄일 가능성은 다분하다. 그리고 7월이면 또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텐데 아직도 발표가 나지 않고 있는 너무 조용한 기술이민 점수표 재개편, 요게 요맘때쯤 발표가 되고 새로운 회계연도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 영주권 받을 거야 하는, 나 심지어 그런 분도 봤어. 간호 공부를 하시는데 189가 뭔지 몰라. 그냥 남들이 이거 하니까 간호 공부 졸업하면은 영주권 신청할 수 있대. 그 정도만 알고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간호니까 다행이지. 이런 분위기를 아시면 영주권을 준비하시는데 좀 더 준비를 할 수는 없어요.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마음의 준비밖에 없긴 한데, 만약에 쿼타가 줄어든다면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얼마나 더 높은 점수를 준비해야 되나, 이런 분위기라면은 내가 조금 안심할 수 있나. 안심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이런 눈팅은 해야 합니다. 피터 더튼도 케어잡이랑 건설 쪽은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쪽 라인은 내년에도 안전빵일 것 같고요. 사실 이민이 상대적이라서 경쟁을 한다고 하지만 한국 분들끼리는 서로 잘 돕고 전부 다 잘 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한국 분들은 한다 해봤자 눈꼽만 치거든요.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다른 국가에서 이민 신청하고 영주권 받는 숫자를 보면은 진짜 요만큼. 그래서 다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도 이 채널을 운영하는 거고요. 돈도 안 되는 거. 부족하지만 댓글창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소통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정보 교류도 많이 하시면서 서로 아는 부분은 또 도움을 또 주시면서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다음 영상이 뭐냐면요, 이민 법적으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 채널에 남겨주신 댓글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모두 답변을 드리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엑스퍼트 유학 이민의 유동진 법무사님과 협업을 해가지고 다음 영상은 처음으로 여러분의 댓글을 법무사님이 영상으로 답변을 해드리는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매달 이렇게 협업을 해서 컨텐츠 를 준비를 할 거니까 다음 영상, 법무사님과 협업을 하는 영상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다음 영상에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해보는 거니까 만관부라고 하던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